유방보형물. 왜 파열될까요? 그 원인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평생 주치 UBA 성형외과 원장 박성철입니다. 저희 UBA는 유방외과 원장님이 있는 유방 전문 성형외과여서 보형물이 파열되어 재수술하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반드시 하시는 질문은 왜 파열되었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공식적으로 파열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없지만 그동안 수많은 파열 보형물을 재수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여러분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형물 파열의 첫 번째 원인은 보형물의 접힘입니다. 질긴 외피가 한 번 접힌들 파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접힘이 수없이 반복되면 질긴 외피도 파열이 됩니다. 펼쳐진 종이는 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를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하면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파열된 보형물을 제거해 보면 접혀 있는 부분에서 작은 구멍이 있고 실리콘이 노출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 접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걸까요? 충진율이 낮은 보형물이거나 가슴방 방위가 부족하거나 구형구축이 발생하면 접힘이 발생합니다. 충진율이 낮고 실리콘의 점도가 낮은 보형물일수록 이렇게 실리콘이 아래로 흐르면서 윗부분에서 접힘이 잘 발생합니다. 또 가슴방 방위가 불충분하면 보형물이 찌그러져서 삽입되어 접힘이 발생합니다. 또한 구형구축으로 두꺼운 피막이 형성되면 가슴방이 조여들어서 보형물이 접히게 됩니다. 파열의 두 번째 추정 원인은 텍스처링입니다. 구형구축을 줄일 목적으로 보형물의 표면을 거칠게 만든 텍스처드 보형물은 쉐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텍스처링은 크게 임프린팅 방식과 솔트 로스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솔트 로스 방식은 실리콘이 굳기 전에 소금 입자를 골고루 묻혀 굳힌 다음에 소금 입자를 제거해서 텍스처링을 만듭니다. 이때 소금 결정이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깊이 찍혀버리면 쉘의 두께와 강도가 불규칙하여지고 부분적으로 약해집니다. 마치 단단한 벽돌에 비하여 가운데가 빈 건축용 블록이 내구석이 약한 것과 같습니다. 솔트 로스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보형물이 엘러간인데요. 같은 텍스처드 보형물이어도 솔트 로스 방식의 엘러간이 임프린팅 방식의 멘토 텍스처드에 비하여 파열률이 약 10배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패치에서의 누출입니다. 보형물은 뒤편, 가운데에 실리콘을 주입하고 막은 패치가 있습니다. 마치 병마개 같은 역할인데요. 이 패치의 가장자리 접합 부위가 벌어지면서 실리콘이 노출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진하는 젤의 점성입니다. 같은 솔트 로스 방식으로 만들어진 보형물 중에서도 탄성이 없는 실리콘이 채워진 엘러간 보형물이 탄성이 좋은 실리콘 젤로 채워진 실리메드 물방울 보형물에 비하여 파열률이 높습니다. 탄성이 좋은 실리콘은 외부 충격을 잘 흡수한 데 비해 탄성이 없는 실리콘은 외부 충격에 잘 찢어지게 됩니다. 특히 물방울 보형물의 윗부분의 얇은 부위는 실리콘의 탄력이 적고 누르는 대흉근의 압력이 가장 많이 가해지면서 파열이 잘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흉곽의 모양입니다. 가슴성형 수술 도중 가슴방의 바닥을 형성하는 흉곽이 매끈하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흉곽을 구성하는 갈비뼈가 자연스러운 곡면이 아닌 가시나 돌기처럼 뼈가 튀어나와서 형성됩니다. 보형물을 넣으면 이른 시간 내에 파열되고 교체하더라도 또 이른 시간 내에 파열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흉곽이 돌출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파열이 되면 응급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염증과 구형구축을 유발하고 드물게는 피막을 뚫고
주변 조직으로 퍼지는 피막 강외 파열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열이 되면 반드시 보형물뿐만 아니라 피막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앞피막뿐 아니라 뒷피막까지 모두 제거를 해야 합니다. 파열의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현재 많이 사용하는 멘토 엑스트라, 모티바, 세빈 등은 쉘이 두껍고 충진율이 높으며 텍스처링이 없고 패치에서의 누출도 최소화하여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술 후 1년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내서 파열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UVA 성형외과는 성형외과, 유방외과, 유방영상의학과, 마취과와의 협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